안녕하세요. 소아정신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손수예입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유아에서부터 성인기까지 다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영유아도 굉장히 진료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발달에 관한 진료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달 장애, 발달 지연인 경우에 우리 아이들의 뭐 언어, 사회성, 뭐 정서 이런 것들이 발달 궤적에 맞게 잘 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관찰하고 그에 맞게 이제 부모님께 교육을 하는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선생님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발달장애 관련해서의 이슈였죠. 네.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유튜브에 그런 발달 장애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잘못된 정보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제대로 된 네. 콘텐츠를 좀 만들면 어떨까라고 네. 해서 저한테 이제 유튜브를 같이 시작하자고 제안을 했었고 네. 저도 사실 소아과적인 질환이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요즘 너무 잘못된 정보들이랑 뭐 제대로 된 정보가 네. 너무 이렇게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네. 제가 이 영유아를 계속 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걱정돼서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데 그래서 그 걱정의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이렇게 왜 그런 생각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하면은 그게 유튜브에서 이런 거 봤어요. 유튜브에서 이런 거 봤어요. 이제 그런 게 너무 많았던 그게 거죠. 시초인 거죠.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유튜브는 저도 그럴 때 잘 모를 때였어요. 근데 찾아봤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관한 영상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초아정신과 의사가 올린 영상이 정말 거의 없었죠. 거의 맨 밑으로 내렸을 때 하나 정도가 있었는데 조회수도 굉장히 조회수가 낮고 60회 정도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때부터 유튜브의 소비율은 점점 더 높아졌거든요. 우리나라가. 사실 예전에 비해서 양질의 콘텐츠도 많아졌지만 그만큼 이제 좀 근거 없는 영상이 많이 늘어난 것도 좀 사실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요즘에. 불과 이제 4, 5년 전만 했을 때도 이제 발달이 좀 느려서 왔어요. 뭐 어린이집에서 뭐 가보라고 해서 왔어요. 아니면은 이제 유치원에서 좀 애가 이상하다고 해서 왔어요. 뭐 그러니까 아니면 언어가 좀 느려서 왔어요.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진료를 하고 면담하고 관찰을 했을 때 어떤 발달장애, 특정 발달장애가 의심이 된다. 혹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의심이 된다고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한 번 보고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시냐. 아니다. 우리 애는 그냥 정상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 약간 부정하시는 거네요, 처음에. 혹은 이렇게까지 말씀 안 하시더라도 이제 검사를 해보자 했을 때 검사를 안 하시거나 좀 뭐 몇 년 뒤에 다시 오시거나 몇 개월 뒤에 다시 오시거나 이런 이렇게 좀 우리 아이의 현상이 명백한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기가 힘드신 부모님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디가 아프다 아니면 비정상적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쉽게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한 그렇죠. 거죠. 근데 요즘에 제가 걱정이 드는 건 뭐냐면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정말 걱정할 게 없는데 우리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요? 4, 5년 전에는 발달장애가 맞는 확률이 7, 80%고 아닌데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한 20% 이하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발달장애가 아닌데 좀 걱정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한 4, 50%로 그게 더 늘어난 높다는 거죠. 거죠. 네, 그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만약에 괜찮다, 아이가 괜찮아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정상 발달에 대해서 먼저 교육을 드리죠. 우리가 항상 부모님들한테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정상 발달의 흐름에 대해서 아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돌짜리가 뭐 자기 혼자 다른 행동을 한다. 돌짜리가 뭐 물건을 집어 던진다. 그러면은 왜 돌쟁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상 발달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해서도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교육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정상적인 발달의 흐름이다 하고 이제 교육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실 걱정할 이제 병리적인 모습들이나 의심될 만한 소견은 없으니까 이렇게 좀 잘 지켜보시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 걱정돼서 오시는 분들 중에 30% 정도는 그걸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발달의 전문가인 사람이 괜찮다고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시구나. 아니다.
우리 애가 반대네요, 예전보다. 네네네네 그런 거죠. 그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 애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좀 안심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죠. 왜 이런 현상들이 생겼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부모님들이 불안이 너무 커져버린 거죠. 해소가 안 되는구나. 그 괜찮다는 말로만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한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겠어요. 근데 이 걱정들이 사실 만약에 돌부터 시작했다, 아니면 6개월부터 시작했다 하면은 매일매일 이 걱정들이 사실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왜냐면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는 이제 부모님들이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아니면은 이제 카페 같은 데다가 이렇게 찾아보겠죠. 이렇게 올리고 자폐 이렇게 찾아봐요. 그러면은 이제 자폐를 의심할 만한 사인들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런 사인들이 어떤 체크리스트나 어떤 특정 증상을 이제 써놓겠죠.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증상을 본 다음에 이 증상을 반대로 아이한테 하나씩 대입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 색안경을 끼워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부모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은 계속 이 부모를 그쪽으로 끌고 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미 그쪽으로 시야가 좁아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를 볼 때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요렇게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이의 하나하나 행동이 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바라보니까 실질적인 관계의 질은 더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 아이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쟤가 딴 데만 보네. 왜 나를 안 보지? 이렇게 했다가 눈 맞춤이 안 되면 자폐니까 눈 맞춤이 안 되네? 누구야 불렀어요. 네. 호명 반응이 안 되네. 불렀는데 안 보내. 불렀는데 계속 뭐 저기 위에 불만 보고 있네. 갑자기 여름이어서 선풍기를 돌렸어요. 선풍기에 왜 저렇게 관심을 보이지? 저건 장난감이 아니잖아. 장난감이 아닌데 왜 그러지? 밖에서 갑자기 뭐 소방차 소리 났어요. 막 귀를 막아. 왜 저러지? 왜 감각에 저렇게 예민하지? 이게 감각에 예민하다. 장난감에 관심을 보인다. 호명 반응이다. 사실 이런 용어들이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일반적인 용어가 아닌 용어들로 우리 아이를 계속 특정 짓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부모님들이 테스트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하면 괜찮은데 사실은 그게 걱정돼서 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정말 딱딱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또 반응을 안 해준다고. 맞아요. 그러면 또 걱정이 또 커지죠.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들이 어떤 이렇게 질문하시냐면 선생님, 근데 제가 저희 아들이 2돌인데 어린이집 사진 보면 우리 애만 딴 데 보고 있어요. 우리 아이만 떨어져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 뭐 아니면 문화센터에 데리고 갔는데 선생님이 막 이렇게 놀아주시는데 선생님은 안 따라가고 선생님이 뿌려주는 비눗방울만 쫓아다녀요.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 아니면 요즘에 뭐 엄마가 막 우는 척을 해요. 엄마가 우는 척을 하는데 얘는 관심도 안 보이고 오히려 등을 돌려요. 제 감정에 반응을 안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은 아빠가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레고 놀이 한다고 아빠 왔는데 반기지도 않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런 아이들도 있는 거고 막 엄청 오지랖이 부리는 아이들도 있는 거 좀 성향 차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향의 차이도 있고 이런 모습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그렇죠. 그날 기분에 따라. 맞아요. 핵심이 그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비롯한 뭐 어떤 특정 질환이나 장애에서 나오는 특정 모습들은 정상적인 발달, 전형적인 발달에서도 한 번쯤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시점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발달의 흐름의 과정 속에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모습 그냥 A는 B, C는 D 이런 식으로 이제 순간적인 모습에 1대1로 대응만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이해가 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게 정상이에요? 괜찮은 거예요? 질문하시는데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특정 행동의 강도와 빈도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또 자주 하는지 그러니까 강도와 빈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래서 가끔 그러는 것은 사실은 가끔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가끔 한 걸로 그 사람 우리가 규정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병리,
비전형적이고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질환이라는 거는 네. 어떤 특정 증상이 지속되는 거죠. 만성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위가 아픈 것도 그래요. 위가 가끔씩 쓰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화가 가끔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성적으로 계속 아플 때 내가 어느 날 매운 음식을 먹었어. 그러면 위 아플 수 있죠. 그죠. 근데 다음날 또 괜찮아. 근데 어떤 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그날은 또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건강하게 밥을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안 좋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병리를 의심해야 되는 소견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특정 행동들이 어떤 시점에만 나타나는 거다 하면은 사실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위염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니까는 네. 정말 딱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한두 번 그런 거 가지는 거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진료실에서 영양검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네, 네, 네. 선생님, 아이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네, 네. 포인팅을 안 해요. 네, 네, 네. 뭐 아니면은 뭐 자동차를 뭐 일렬로 좋아하고 바퀴만 봐요. 뭐 음. 숫자만 좋아요. 뭐 네, 이런 네, 얘기들을 네. 좀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징후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네, 네, 네. 좀 지속 시간이 좀 오래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치료를 보는 네. 게 많지만 네, 네. 한두 번 그러는 거 가지고는 네, 이제 네.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된다라고 네. 생각해도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러한 아이의 모습이 어떤 외부의 개입이나 자극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반복되고 고정이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이런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고정된 특징 때문에 우리 아이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이나 발달의 저해가 될 때 이거를 비전형적인 사인으로 보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비롯한 발달 장애에는 조기 개입이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기 개입을 해야 되는 조기 사인을 알아채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게 네. 교육하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 조기 사인을 거꾸로 우리 아이한테 대입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 아이에 대한 이해도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숲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나무를 가지고 너무 디테일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이 아이가 뭘 원하는지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하는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거꾸로 어떤 그 프레임으로 우리 아이를 보지 말고 우리 아이 자체를 바라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거를 변형하고 조절하고 부모님이 상호작용을 시도해보고 그렇게 이해를 잘하면 사실은 육아가 훨씬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저는 사실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서 보이는 모습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진료실에서 굉장히 소심해지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소심해지는 편이고 네. 저의 말투나 어떤 단어 선택도 굉장히 이제 이렇게 좀 신경 써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이와 엄마가 보내는 특히 아이들은 말을 못하니까 네. 우리 아이가 보이는 조그만 사인도 놓치지 않으려고 되게 긴장해서 진료를 보는 스타일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오바일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마음을 되게 비장하게 먹고 진료를 해요. 특히 이제 우리 아이에 관한 문제니까 본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마치 이거를 뭔가 선고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두 분이 막 손을 잡고 막 그러시구나. 초조해하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뭐라고 딱 무슨 말을 할지 막 긴장하면서 기다리는 게 보이니까 네.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막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거나 아니면 그제서야 안도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봐요. 그래서 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더 조심하게 네. 되거든요.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한 시점에서 바라보는 게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험한 사인이 보이면 그게 그 순간에 부모님을 조금 불안하게 만드는 걸지라도 이런 사인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지켜보자. 한 달 후, 세 달 후, 뭐 혹은 몇 달 후에 다시 보자.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놓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아니라고 말하면 부모는 그 말을 믿고 아닌 거에 맞춰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 하나하나가 정말 이제 막중하죠. 네네. 근데 그만큼 이제 예전보다 부모님들이 마음이 좀 힘들고 맞아요. 여러모로 고민들이 많아지셔가지고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책임감도 너무 많이. 그래서 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부모님들께는
좀 큰 시야로 우리 아이를 바라봐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네. 부모님을 상담하고 교육하시는 분들 발달 영역에 계신 많은 전문가분들께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분들도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 말의 무게감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면은 제가 만나는 보호자분들도 뭐 언어가 느려서 치료실 다니고 있는데 자폐 성향이 있다. 혹은 감각 방어가 너무 심하다. 혹은 상동증적인 행동이다. 이건 지연 반영어다. 이런 용어를 듣고 오시는 거예요. 자폐 성향이 있다. 이것도 친구랑 노는 것보다는 혼자 노는 게 좋아요. 이것과 자폐 성향이 있다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인 그렇죠. 거거든요. 완전 다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용어라는 거는 받아들이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일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는 일반 보통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사람이 전문가라 쉽게 생각하고 설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정말 어렵죠. 네, 정말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용어로 이 아이를 특정 지어버리면은 부모님은 계속 그 용어 안에서 우리 아이를 해석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저 스스로도 계속 다짐을 하건데 우리가 전문가라고 스스로를 칭하기 위해서는 내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내 말의 무게가 이 아이와 가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너는 잘하냐? 하실 수 있어요. 저 또한 항상 저 스스로를 경계하고 또 고민하고 말을 조심하고 신경 쓸 것을 약속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찍는다고 해가지고 조금 놀랐어요. 선생님이 정말 답답하구나. 웬만하면 이런 영상 찍자고 안 할 텐데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나라는 선생님이 약간 진심이 느껴진다라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고민해서 이제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결정했어요 하고 제가 장애 진단서를 써드리고 가시는 분들, 그리고 혹은 제가 아니라고 말했을 때 두 분이 같이 부둥켜 안고 우시는 분들, 너무 다양한 분들을 만나니까 이런 마음들을 제가 아니까 정말 막 이상한 말을 듣고 오시는 분들을 만나면 정말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왜? 근데 아마 사정을 들어보면은 또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유는 있죠. 저와 같은 사정도 있고. 심정으로 많은 보호자분들을 만나고 계시는 우리 아동 청소년 영역에 계시는 많은 전문가분들 그리고 많은 어떤 그 종사자분들 우리 같이 화이팅하고 또 이런 과정을 같이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정말 박쌤의 여러모로 진심이 느껴지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랑 박쌤이랑 유튜브를 하면서 서로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어떤 다르게 해석하는 이 영상이 곡해되지 않게 하려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영상이 한 명 한 명 만나보면서 직접 상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말을 순화하고 좀 브로드하게 명확하게 못 해드리는 그런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이제 박쌤의 이런 이제 진심이 구독자님들에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전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쌤 화이팅! 화이팅! 그러면은 오늘도 내 아이가 자폐일까봐, 내 아이가 비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을까봐 잠을 못 이루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